생리 주기가 불규칙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진단되는 질환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것입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제대로 잘 배란이 되지 않으면서 생리 주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생리가 나는 몇 달에 한 번 겨우 한다라든지, 혹은 한 달에 생리를 두 번 한다, 혹은 한 달 내내 피가 비친다, 생리량이 많다, 생리량이 적다, 이런 생리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을 때 저는 세 가지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혈당과 활성산소, 비타민 D입니다. 배란이 잘 안 되는 데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어느 정도 근간에 있는데, 하지만 왜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까? 일상생활에서 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요인을 꼽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활 관리가 일부 필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모든 생활을 다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식단에서 약간만 수정을 해주시더라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단의 조절만으로도 이 호르몬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을 꼽을 때 고안드로겐 혈증이나 비만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고안드로겐 혈증이나 비만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데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상 체중, 정상 호르몬 범위에서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관리가 뒷받침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 관리라고 할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이런 교과서적인 생활 관리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생활 관리도 더 실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단의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식단의 관리에서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으로 사실 가장 많이 꼽는 이 유발 요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 식습관을 하라. 이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첫 번째 이 개선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데, 특히나 난소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식단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배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혈당과 활성산소, 비타민 D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주로 식단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혈당의 경우 혈당을 과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는 식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탄수화물을 쌀밥으로 섭취하라는 영상 기억하실까요? 혈당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는 이 흰쌀밥마저도 밀가루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끼를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세 끼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쌀밥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이 오메가3를 섭취하셔도 좋지만,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녹황색 채소라든지 견과류, 베리, 딸기와 같은 이런 과일류들이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시스테인, 또는 이 셀레마린, 셀레늄, 또는 비타민 C,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서 많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D의 경우 한국인들은 85%가 사실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치상으로 충분히 햇볕을 받을 수 없는 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 D를 따로 보충해 주거나, 혹은 비타민 D가 많은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물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에서는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증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또는 치료가 이미 끝난 이후에 관리가 필요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혈당과 활성산소 그리고 비타민 D에 주목을 해서 생활 관리를 패턴을 변화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배란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난임 치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할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의심된다 혹은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혈당과 활성산소 그리고 비타민 D에 주목해서 생활 관리를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 생활 관리를 한번 개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